예, 지금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8시 56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3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이었고 사실 별다른 흐름이 없었습니다. 잠잠했죠. 오늘 우리 증시도 어제 열기는 약간은 좀 식은 모습 가운데서 좀 쉬어가려는 흐름. 게다가 이번 주말이 3일의 휴일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먼저 좀 퇴근을 하신 건지 좀 잠잠하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정도입니다.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죠. 현재는 0.02포인트 하락. 퍼센트로는 잡히지를 않습니다. 0.00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로 가가지고요. 거의 밀리는 게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523.76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0.1포인트 퍼센트로 0.01%의 하락이니까 크게 의미 없는 파란불이죠. 832.12포인트 정도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상승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급등 종목군들은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동반해서 오름세 나타내는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일단 상한가 두 종목이 있는데 나란히 무상증자 키워드입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다 싶었던 이 무상증자 관련된 테마주들 가운데 G2파워가 재차 이 꺼져가는 불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G2파워는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무중 권리락이었고요. 2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까지 상한가 가게 되면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들어가게 됩니다. G2파워가 이렇게 이 무중 관련된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다시금 자극하고 있는데요. 딱 이때 이 CBI라는 종목도 오늘이 무중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개별 뉴스 있는 종목만 갭상승 출발 대기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세바이오 한번 보시죠. 국제학술대회 두 곳에서 지금 신약 임상 2A상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약 7%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박세바이오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는 항공 쪽 중에서 간밤에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티웨이 항공이 한 4%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는 화이자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이 다소 좀 약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박세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차 지금 움직임을 나타낸 쪽이 메지온입니다. 이 종목도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어서 몇몇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개별 뉴스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올랐는데요. 간밤에 천연 가스 가격도 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비교적 가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3%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내년도에 원유 수요의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석유 관련해서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12일 금요일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현재까지 스코어를 봤을 때 양시장 나란히 위쪽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벌써 코스피가 1.3%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 지난달 주에 워낙에 좀 좋았어서 코스닥은 전주와 거의 좀 유사한 수준에서 주간 기준에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캔들이 벌써 한 5주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주요 일정들도 약간은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갑니다. 정치권 쪽에서 지금 8.15 특별 사면 대상자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 있고요. 나머지 일정들은 개별 종목분들의 실적 발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좀 배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 쪽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큰 사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오늘장 약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가량 하락하면서 2522.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2520선 내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1포인트 미만의 하락입니다. 제자리 걸음 양상으로 831.9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830선은 그래도 상회하는 움직임. 다만 좀 바람이 있다면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주면 5일 이평선과의 좀 거리를 둘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5일 이평선 약간 좀 걸친 상태 정도입니다. 830선 부근입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에 선물 같은 그런 수급이었죠. 외국인 매수도 강하게 좀 폭발을 해줬고 또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 샀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요. 거래소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성이 나올 것인가. 지금 외국인이 7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직은 물량이 많지 않아 관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4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계속 삽니다. 54억 원 정도 되는데 연기금의 매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 강하게 4천억 가깝게 사들였던 금융투자는 일단은 소폭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네요. 어제랑 정반대로 쌍끌이 매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200억, 기관 2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이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선물시장을 이용해서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선물시장에서는 매수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보시죠.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이 차익비차익 거래다 매수 우위고요. 코스닥은 정반대입니다.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매수 규모는 100억 정도 됩니다. 차익 거래 중심으로 오늘은 더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도 우위로 전체적으로는 250억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섹터가 약간 더 많습니다. 현재 지수 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 섹터 가운데서 가장 강한 쪽은 건설이네요. 1.57%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종목 쪽으로의 쏠림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대형 건설사들, 대우, GS, 현대, DL, ENC 이렇게 4개 업체들 중심으로 현재 2%대의 고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업종지수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보험도 좋습니다.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와 기계, 운수창고, 운송장비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 섹터도 보시죠. 가장 부진한 쪽이 전기전자네요. 전기전자가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전기전자 오늘도 다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은 약보합권 정도로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통신 섹터도 살짝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섹터들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는 섹터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는 않고요. 의료 정밀이나 서비스도 시장 대비로는 약간 부진한 상황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도 엇갈리네요.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0.5%, 0.3%, 200원, 300원 이 정도 밀리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도 바닥을 좀 만드나 싶었는데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딱 반반이네요. 10종목을 놓고 봤을 때 상승 5종목, 하락 5종목입니다. 그런데 1%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KB금융이 한 2%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은행주들이 이제는 좀 접근해도 좋겠다라는 시각의 코멘트들이 슬슬 나오는데요. 오늘 KB금융이 한 2% 정도 오르면서 사이즈 큰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좀 눈에 띄는 탄력 보여줍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섞여 있는데 이쪽은 하락이 더 많고요. 펄어비스가 어제 실적 부진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1.5% 정도 밀리면서 게임주들이 조금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쪽 지수가 재차 상승불,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그렇거든요.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1,320개 종목 상승하고요. 하락 종목은 700개 미만으로 오늘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과연 에너지가 남아있을까 싶었는데 계속 상승하는 종목 많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부터 특징 짚어주시죠. 네, 건설주 보고 있는데요. 사우디 수주 기대감이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모두 급등을 했지만은 어제 하루 좀 쉬어간대요, 건설주. 오늘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3.5% 정도 상승, GS도 역시 3.5% 정도 상승.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4% 상승. 역시 해외 수주에 대한 강점을 플랜트 쪽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90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급락은 좀 멈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런 건설주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도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주변 여건 좀 체크해봐가지고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좀 홀딩하시고 지금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장중의 조정이나 아직까지 이격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른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쪽으로의 접근도 괜찮아 보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워낙 실적도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접근도 괜찮아 보입니다. 건설주 봤습니다. 다음 신기수 전문가님. 예, 조선주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선주들이 장 초반부터 좀 강했습니다. 일단 현대이포조선은 계속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전체 조선주들을 이끌어가는 분위기고 요즘에 한국조선해양도 반등이 나오고 대우조선해양도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또 이제 HSD 엔진이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주가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형광밴드도 이미 그 신고가를 낸 이후에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한국카본도 오늘 신고가를 또 종가상으로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비주들 세진중공업, 케이프, 또 이제 삼영ENC도 많이 올랐고 현대위포조선의 월봉을 보면은요,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위포조선의 월봉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좀 저항대가 강한 저항대까지는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급히 올라왔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좀 쉬어갈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지금 따라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비중을 조금, 덜어는 놔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기대라는, 조선주들의 턴어라운드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일이라서 턴어라운드 기대라는 것은 강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구간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건 가능. 지금은 비중은 조금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들 요즘 싱싱 잘 달립니다. 오늘도 그렇네요. 그리고 최현재 전문가님. 네, 방산주 좀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체크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유럽에 이어서 그다음에 아프리카, 특히 이제 군사 강국인 이집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는 한 1%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강합니다. 오늘도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스원은 지금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제일 어떻게 본다면은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이 제일 강한데요.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나머지 방산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수출 소식이 또 들려오면은 나머지 국가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수출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방산주들 올해 말고도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 있는 만큼 저는 밀면 저가매수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받으면 사자 그런 입장입니다. 네, 방산주는 오늘 체크포인트에서도 알아봤었는데요. 또 시장의 반응까지 점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 네, 로봇주들이 오늘 이제 살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봇이 10%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테러 작전용 이제 군사용 로봇이죠. 이런 거 이제 개발한다는 뉴스 나오고, 그전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 무인 공장 만든다는 뉴스 나오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 얘기도 이제 또 나올 때가 됐고, 현대차는
지금 그 미국 그 로봇 회사를 하나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LG 쪽도 서비스 로봇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행보를 지금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성장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우려감이 있을 때는 피해주었지만은 이제는 금리가 그 인상 속도가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성장주로서의 다시 또 이제 시세를 계속 이어갈 걸로 봅니다. 모멘텀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단지 이제 시세가 이렇게 가는 도중에는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하고 그리고 시세가 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 때 뭐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좋겠고요. 뭐 러셀이라든가 뭐 이제 T-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을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도 슬슬 시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간만에 정유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S-오일이 한 3% 넘게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한 2.5% 상승, 한국석유는 강보합고, 흥국석유는 1% 상승. 지금 역시 S-오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죠. 이제 어느 정도 바닥다지 국면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이제 유가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유가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90달러 소폭 하회했는데요. 다시 이제 90달러에서 100달러 선에 박스권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박스권 움직임이 몇 차례 진행되면은, 한두 차례 진행되면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락 국면은 이제 일정 부분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박스권으로 회귀한다고 하면은, 정유주들 같은 경우,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박스권 회귀 움직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뭐, 8만, 한 4,000원, 뭐, 3,000원, 여기에서, 상단은 한 9만 4, 5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당분간 움직이고, 바닥 다지기가 잘 되면은, 뭐, 원유 시장에서 상승이 나타나면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가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빠지면 한번 사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정유 관련된 종목군도 오랜만에 좀 들여다봤는데 빠지면 사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네, 금융주 좀 보고 있는데요. 은행주하고 증권주 보면은 모든 이제 소폭씩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때 실적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충당금을 2분기 때 거의 다 쌓아놓은 것 같아요. 주택 이제 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뭐 이제 완화되다 좀 봐야 되겠고, 주가 많이 빠져 있고, 하반기 때는 이제 뭐 배당 매력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뭐 접근이 좀 가능하다 보이는데, 지금 또 이제 미리 좀 반등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수랑 좀 연동이 됩니다. 요 근래 이제 그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증권주들도 이제 바닥 얘기, 또 하반기 때 기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바닥권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들도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장 거래 대금도 좀 많아질 것 같으니까요. 증권주들도 이제 좀 관심을 좀 둬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좀 쭉 짚어봤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는 오늘 건설로 출발을 해서 방산과 정유 관련된 종목까지 짚어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조선 섹터로 출발해서 로봇 그리고 금융 관련된 종목분들 이렇게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이 다소 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오늘 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지금 시장 분위기와 또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일 걸로 예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원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옵션 만기 잘 지나가서요. 제가 이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변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 옵션 만기를 무사히 지나가가지고 당분간 조금 상승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미국 시장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잠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5일선, 10일선 거기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짧은 하루짜리 조정을 거치면은 바로 상승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S&P 500이나 나스닥 차트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뭐 아직 5일선이 훼손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기에는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일단 원래는 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강하게 뭐 어떻게 컨센서스 대비 크게 뭐 좋아진 게 나와서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되돌려서 상승으로 되돌려놨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다지 우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는 좀 끊어졌다고 보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좀 같이 좀 또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매물 부담이 좀 나오지 않느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크게 지수가 오른다기보다는, 역시 개별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좀 틀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 뭐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빠진다 해서 산다고 했을 때 종목으로의 접근은 좀 가벼운 종목으로의 접근이 좀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의 시장을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소강 상태가 이제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는 시작은 이제 뭐 출발은 괜찮은 것 같지만 뭐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또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뭐 횡보 정도 지금부터는 이제 뭐 예상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중요한데 S&P 500의 차트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일단 그 보조지표 쪽에서 과열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뭐 좀 쉬어갈 만한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1선과의 이제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좀 이제 필요할 거고요. 단지 이제 뭐 엄청나게 또 여기서 뭐 그 깊이 있는 하락을 가져올 만한 또 이슈도 현재로서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당분간 좀 쉬어가다가 다시 또 뭐 4,300 도전하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좀 종목 장세 예상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활발하게 순환매 도는 종목 장세, 그쪽 계속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임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그리고 가장 크게 밀리는 종목, 이 두 종목 모두 다 개인입니다. 가장 강한 상승세는 크래프톤이고요. 지금 4.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주 가운데 가장 크게 밀리는 넷마블은 6% 정도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는 어차피 게임 섹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결국엔 신장 모멘텀이다. 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실적 부진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니까 주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주들 대응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익 규모가 축소가 되다가 드디어 적자가 전환이 됐어요. 그런 소식에 바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폭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6종의 신작 모멘텀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역사적인 밴드 하단 수준이다. 신작도 대기하고 있고, 만약에 신작이 6개가 나오는데 신작에서 뭐 히트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하고 실적 개선이 당연히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다지 뭐 지금에서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펄어비스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펄어비스도 뭐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저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게 솔직히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저는 솔직히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역시 그렇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오늘 상승은 뭐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주가 차트 크래프톤 잠시 보시면은요. 기나긴 하락 후, 급락 후, 박스권에서 좁은 횡보 후, 지금 약간 박스권 상단 돌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먼저 진행이 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펄어비스도 지금 급락 후에 지금 박스권이, 결국에는 박스권입니다. 오늘 빠지지만은,
박스권이라고 보면은 조금 더 박스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긴 하락 후 이제 박스권에 이제 좁은 박스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위메이드 차트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뭐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한번 사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전 업종 가운데서 건설 섹터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근래 최근 한 달을 봤을 때 증권사에서 건설 섹터에 대한 레포트가 뭐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 방송에서 노출도도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2차전지나 이쪽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포트에 한 번쯤은 담아보셨거나 지금도 들고 계실 테지만 건설주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담아볼까? 여기에 대해서 신규수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번에 건설 섹터 움직이는 게 이제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제 11월 달 사우디 정상회담 그 모멘텀이 이제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나 지금은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쭉쭉 뽑아주면서 길을 터주고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건설사들이 쉬게 되면 이제 건자재 쪽으로 아마 매기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은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현대건설도 좀 이격이 벌어졌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현대건설이 쉰다면 다 쉴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 회사보다는 건자재 쪽을 조금 더 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건자재 쪽에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플레이트라든가 또는 뭐 시멘트라든가 뭐 페인트 전부 다 할 거 없이 건자재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격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종이목재 섹터도 강한 종목군들이 뭐 아세아제시나 영풍제지나 대림제지 이쪽으로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지는 않고요. 산업부 쪽에서 정부 쪽에서 추석 앞두고 나서 현재 골판지 수급 상황을 점검을 했고 정부 측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추석 앞두고 포장재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 제지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제지 섹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오늘 오르는 것은 뭐 아세아제지나 뭐 영풍제지 뭐 이런 쪽에 오르는 거는 추석을 앞두고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포장지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참 제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반등 나오면은 거래 늘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저는 매도의 기회로 항상 활용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뭐 코스닥 지수 대비 뭐 오른 게 없어가지고 키 맞추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르면은 조금 매도 의견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제지 쪽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둬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그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어떻게 본다면 매도를 해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가 천연가스 쪽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요. 미증시의 흐름과 지수는 연동이 요즘 좀 덜 되는데 미증시에서 이 섹터가 잘 갔어요 하면은 요즘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더라고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S-오일이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지금 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도 장 초반에는 한 3%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기는 하네요. 천연가스 쪽으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와 관련된 뭐 GSE 이쪽으로도 현재 상승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근래 들어서 많이 올랐었네요. 다수 연속해서 일단은 반등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자재 관련된 대응 전략 신규수 전문가님이 알려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쪽에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지금은 그냥 반등시 매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 자체가 유가 차트 잠깐 좀 보면은요. WTI인데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반등은 나오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좀 예상이 좀 힘들고요.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중국에서의 이제 수요 둔화 이제 얘기가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그 러시아산 원유는 이제 안 풀릴 거라서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먼저 유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되겠지만은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유가가 그래서 저는 $100 위쪽에는
그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0 위로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유 에너지 쪽에는 일단은 뭐 당분간은 좀 반등시 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원자재 쪽 얘기를 나누니까 한번 알미늄 쪽을 볼게요. 알미늄은 뭐 알미늄 가격 오른다고 했을 때도 오르고 요즘에 2차전지 얘기 나오면 또 오르고 뭐 이래저래 건설 건자재 쪽 얘기 나오면 또 오르고 묶이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삼화알미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만 주가가 3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일알미늄 쪽으로도 현재 한 5%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미늄이 하나 더 있죠. 남선알미늄은 2% 정도. 알미늄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박 쪽에 2차 전지 동박 쪽에 수요가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동박 쪽의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전기 양극재 빼놓고는 대량으로 구매를 안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서 아까 음극재도 그렇고 예전에 분리막도 그렇고 동박도 그렇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그때 주문량을 늘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뭐 이제 그 이유는 결국에는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풀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가정으로 하고 본다면은 당연히 지금 알루미늄 쪽의 상승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동박 쪽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거에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지금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좋고 지금 좋습니다. 지금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향 나오고 있고 남산알루미늄이나 지금 조일알루미늄은 그거에 비해 못 미치는데 삼화알루미늄의 더 강세는 조금 더 저도 뭐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왜 이것만 더 강한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지역적인 이슈기는 한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슈 있는 쪽 대마 그리고 빌 게이츠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 발생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는요, 2024년부터 이 국내에서도 대마를 성분으로 한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이 법안을 개정하겠다라는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가 대표적인 테마주인데요. 현재는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더스 AI 이 종목도 묶여 있는데 4% 정도의 상승권, 화일약품도 1%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해서 전해드렸고요. 빌 게이츠, 우리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잘 알려진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와 면담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장 초반에 5%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약간은 좀 달려 있습니다. 재료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만 그나마 조금 움직임 나타났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간략하게 팁만 주세요. 예, 뭐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대마 관련 쪽은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봐야 되고 단기 모멘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처럼 이렇게 오늘 올라갈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저는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게 오히려 이 회사한테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본연의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좀 나와야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5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뭐 올라오면은 저는 이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